이번 시간에는 공공데이터의 이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디서 데이터를 얻을까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기업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전혀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수집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데이터가 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는요, 공공 데이터가 공공에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공재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공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공공데이터 사이트는요,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이번 주 데이터 무슨 회의록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혹은 그 자리 배치표, 공무원 자리 배치표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군청에 있는 무슨 산의 식물 도감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아무거나 찾아서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사이트가 있긴 한데 식물 도감에 몇 번 무슨 찌르레기 한 개 사진 딱 올라와 있고 하물며 그것도 데이터가 아닌 사진 데이터예요. 사진. 그리고 무슨 주무관이 어떤 위치에 앉았고 뭐 3주 후에 어디로 자리를 변경했고 뭐 주차 시설에 자리가 빈 게 몇 개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 지금 봐도 쓸 수도 없고 지나치게 개인정보도 좀 많이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자 혹은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 하에서 공공 데이터를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지방에 있는 기관들 혹은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딱 나눠서 공공 데이터를 올해 몇 건이나 만들어냈냐, 그리고 뭐 혹은 PDF 같은 것으로 혹은 그림 사진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공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XML, 엑셀, CSV 형태로 변경하여 몇 건이나 올렸냐, 그리고 올렸던 데이터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받아서 썼던 것은 무엇이냐 같은 평가 기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개방을 합니다. 매년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되기 좋은가, 왜냐면은 조회수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에 대한 고민을 진심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공공 데이터랑 관련된 부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하는 많은 활동들 혹은 취업할 수 있는 곳들 혹은 저희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곳이 다 공공 데이터랑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분석할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을 아주 정규 공무원으로 뽑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쌓아놨었던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하고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원 클릭하면 탁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라고 하는 요청들을 네, 통계학과 석사를 졸업한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석사를 졸업한 혹은 통계학과 학사를 졸업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와서 봤더니 데이터가 PDF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신문 기사들을 막 올려놨고요. 아니면 종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고요. 데이터 분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막 설문조사를 몇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막 몇백만 원짜리 프로젝트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둬요. 그거를 매년 똑같은 분석이니까 뭐 매년 가구당 지금 그 컴퓨터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모바일 개수가 몇 개입니까? 뭐 매일 시청하고 있는 모바일 시청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런 거 설문조사를 막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냥 클릭하면은 탁 분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데이터를 조사를 할 때 그러면은 작년에도 B3-1번 문제가 현재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였으면요. 내년에도 B3-1번이 현재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똑같이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연도에는요.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조금 바뀌면서 B3-1번에는
현재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에 태블릿,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폰 기기의 개수를 모두 다 적어주시오 라고 하고, B3-1-A번에서는 이 중 모바일 스마트폰의 기기 개수를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서베이가 설문이 면도를 바꿔가면서 가면서 질문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마트폰만 물었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컴퓨터랑 태블릿도 있잖아. 그것도 다 포함해서 묻자라고 해서 같은 항목에 같은 질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질문의 개의가 달라지고 묻는 내용이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언제든 분석하고 싶을 때 원하는 건 코드를 한 개 딱 짜두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 2025년의 파일이면은 앞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명만 2024에서 2025로 숫자 한 개 딱 바꾸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엔터 치면은 결제지 처리되고 한글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파일 변수명 변경돼가지고 작년에도 3월달 기원 데이터를 분석했으면 올해도 3월달 기원 데이터를 탁 분석해서 표를 탁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평균 기온이라고 붙였었으면은 올해는 평균 띄우고 기온이라고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B-3-1 질문을 딱 넣어서 그 질문에 대한 꺾은선 그래프를 탁 그린다든지 평균값을 탁 넣고 싶은데, 이번에는 그 스마트폰 개수가 몇 개이냐의 질문이 B3-1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B3-1-1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이 조금씩 변경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두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상태로 수집을 하지 않아서 각각의 수집이 각각의 다른 폴더에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축적되지 못하게 되는 막힘돌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공공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과 저장 담당자,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방법이 지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요. 주먹구구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사실 공공 데이터만을 다룰 수 있는 수업이 하나 따로 떨어져서 각 기관별로 어떤 공공 데이터가 있는지,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공공 데이터가 그럼 잘 저장돼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공공 데이터가 실제로 잘 사용된다면 사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롭기 때문이거든요. 정부 성장을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청년 인턴들을 모집해요. 제가 그 기업 이론을 다룰 때 보면은 이 회사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회사의 자원으로 잘 이용을 해서 기업만의 컴페리티브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으면 전략적 우위에 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해당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원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이 분야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구시에 있는 분들이 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등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도로는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다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다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2년차 별정직을 뽑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그래서 그 별정직 한두 명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만큼 많은 데이터가 지금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인턴들을 또 많이 뽑았습니다. 지금은 또 인턴을 좀 뽑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데이터를 많이 써봤고, 그다음에 어떤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사회랑 이 데이터를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 또 한 개의 중요한 목표라서요. 관련된 공모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공모전이 원래 많았었는데 분석까지 해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을지 데이터 직접 분석을 하진 않지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쓰면 이 창업이 가능할 거야 라는 가상의 예상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를 네, 데이터 경진 대회 모델로 제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고등학교의 그 경진 대회 중에서 당시 2009년에 서울 지역에 또 버스 노선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었어요. 서울버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었고요. 이 당시 갤럭시 1, 2가 막 만들어 나와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버스가 어디에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폭발적인 인기를 많이 걸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경진대회를 나가려고 했던 고등학생이 며칠 동안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냈었던 거고, 서울과 경기도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다 접속을 했잖아요. 그 학생 컴퓨터가 완전 서버가 터지는 겁니다. 그냥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만들었던 건데 서울 사람들이 다 접속을 하니까 컴퓨터가 계속 부하가 걸리고 네,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네,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서울시에서 이걸 알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인수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작업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에는 광고를 띄워서 내 컴퓨터를 계속 전기세를 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광고를 붙이는 정도의 노력만 했었다가요. 고등학교 3학년 되고 학교 내 수능 공부하고 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네, 한계에 부딪히는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언제든지 술 약속 있으면 저녁에 회식하다가 네, 뛰어가서 버스를 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차가 언제 지나갔었는지 언제 올지에 맞춰서 아주 추운 날은 집에 있다가 탁 나가도 충분히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도로 시민사회에 기여를 했던 점은 굉장히 네, 컸습니다. 이런 기여점들을 발견하고 나서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그 니즈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혹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수치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다 공공 데이터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공공 행정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과학기술, 그 다음에 교육, 교통물류, 국토관리 등 실제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공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 운영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데이터.go.kr에 먼저 들어가 보시고요. 회원 가입을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 그 데이터 활용 사례에 보시면은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었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공 데이터 공모전에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성공 사례, 활용 사례들 네, 계속 보시면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이런 방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앱들을 보다 보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파트 실거래를 조회할 때 요런 데이터를 썼는데 저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지인은 또 다른 데이터를 쓴 거예요. 혹은 자기가 창업하면서 자기가 얻은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에서 사온 데이터를 넣기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학습을 다른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나면은 이 두 데이터가 섞여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로 통합되면 좀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창업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쓰여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온다면 요거랑 요거를 결합해서 종속 변수랑 y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점에서 네, 데이터를 결합을 한 그 연구 아이디어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공공 데이터만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더 모여야 될까라는 질문을 또 하기도 해요. 진정한 형태의 실거래 부동산 실거래가를 네, 그 만들어내고 싶다. 부동산이 없이 정말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그 집값, 집을 겨냥을 해서 각 사용자가 얼마까지 가능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요까지는 불가능해. 요까지까지만 가능해.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 가격에 잼을 이렇게 판매 가격 혹은 원하는 가격에
잼을 이렇게 탁탁 날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가격에 둘이 탁 만나면은 네, 거래가 성사되는 형태의 부동산을 끼지 않는 네, 직거래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시장에 형성돼 있고요. 난 이 정도 거래를 원합니다라고 손을 드는 이렇게 경매를 하는 것처럼 손을 드는 사람들이 개인이 원하는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끔 받아서 내 데이터를 넣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시점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출 금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기준되어지는 공공 데이터가 집값이 있다면 네, 사고 싶은 사람이 먼저 요 정도 금액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금액 잼을 날리더라. 근데 이게 다른 금리, 다른 환경,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먼저 시도해보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그 가격대를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와 있는 가격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만 가지고 있는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월급 이하인 사람들은 굉장히 가격을 깎아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 이런 데이터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개인의 데이터들이 섞인다면 혹은 기업의 데이터들이 섞인다면은 굉장히 더 훌륭한 분석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오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이득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해줘서 부동산을 끼는 것보다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제시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을 주고선 데이터를 사와서 여러분들 얼마 정도면 이 집값의 가장 초기 가격을 제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사서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가격을 알아볼 때 희망 가격 같은 거를 쓰게끔 해서 그 데이터들을 나중에 실제 데이터에다 연결해 붙이는 형태로 MOU를 맺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람들의 개인적 데이터, 개인의 심리 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에서 노출하지 않았던 데이터랑 공공 데이터를 결합을 시키면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회사랑 MOU를 맺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데이터를 구매를 해야지 그런 분석이 가능할까를 기획을 하는 것이 지금 학부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편안하게 해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게시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적인 방식의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도 공공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정보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는 여러 장소에서 많이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 3시쯤에 심야 시간에 할아버지들이 리어카 끄시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실제 이 지도 데이터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교통사고 나는 대상자의 나이 정보, 그 다음에 나는 시간 정보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가 어떤 범위까지 사용되는지 만약에 공개되지 않은 공공 데이터가 있으면 그 공개를 더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요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요. 그 요청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들어줬는지도 이 공공 데이터 부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누군가 자기 스펙을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써보고 더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몇 건을 했고 그때 몇 건의 답변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나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업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전에 당선되는 것은 혹은 논문을 직접 쓰는 것은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수치로 근데 이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다른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200건의 공공 데이터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1950건 정도가 200건을 제출을 했었고 그 중에서 190건 정도가 수용돼서 실제 데이터 공개가 일어났다. 공개된 데이터로는
7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이력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이 공공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휴대전화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유동구역별 인구의 구역별 유동 인구의 밀집도를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어떤 곳에 데이터가 많이 통화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요일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하면은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도를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정한 노선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근데 이게 다 수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노선에 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완전히 실패한 형태의 도시 계획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빨간색 점들이 전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대에 여기 사람들이 확 몰리는데요.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수치들을 잘못 이해해서 노선도를 짠다면은 실패한 도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의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시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진다면은 조금 더 차를 많이 배차를 시켜서 그 유동인구를 조금 낮춰주는 형태로 배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로 배차 간격을 늘리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수용될까, 그리고 비포 애프터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배차가 되었을 때 한 번 될 때마다 몇 명이 이동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5분 동안 2대가 배치되는 것과 5분 동안 3대가 배치되는 것이 이 지역의 밀집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누구와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할 것인지, 비슷한 형태의 유동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배차 간격이 다른 지역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서 똑같은 유동 인구인데 5분 동안 3대를 배치한 곳은 5분 이후에 유동 인구의 수가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예측치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치를 얘기를 하려면 5분 동안 2대가 배치되어 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응집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걸 3대로 늘렸을 때 이 한 대당 수용할 수 있는 차의 배차 인원은 몇 명이라는 조건 하에서 실제로 5분 후에는 몇 명 정도가 이 지역의 픽셀 안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 결과값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분석 방법을 써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분석 방법론을 잘 몰라서 혹은 수학적인 이해도가 낮아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논리를 다시 세워서 같은 유동인구인데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은, 혹은 지하철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은 비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치면 분석을 많이 해본 시니어들, 경험자들만 공공 데이터 관련된 상을 많이 딸 수 있고 혹은 논문에 게재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단순한 분석 방법으로도 논문이 많이 게재되거나 혹은 공모전에 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향이라든지 분석을 해내는 순서도 혹은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다 하나의 스킬로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로도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을, 상황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지, 그 제시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메이크 센스하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논리 구조는 또 결국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고를 통해서 가능해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생각해보지 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한번 할 줄 알게 되면 하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정말 좋은 소스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데이터 한 개 셋을 가지고 여러 분석들을 시도를 해보시고요. 혹은 여러 논리 구조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